안녕하세요. ETF 꾸러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국내 투자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커버드콜 ETF입니다. 무려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근본 지수인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종목들은 이미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하여 자산 이동,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이 고배당 상품들이 과연 S&P 500 본주보다 장기적으로 더 나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장의 근본인 타이거 미국 S&P 500 본주와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종목을 백 테스트를 통해 그 성능을 심층 비교 분석합니다. 특히 단순히 수익률을 넘어 배당 재투자 시와 생활비 활용 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어떤 전략이 투자 목표 달성에 최적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콜 ETF는 S&P 500 지수의 상승분 약 90%를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연간 약 10% 분배율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특성상 일반 S&P 500 본주와는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하락장 방어력. 위기 상황에서의 자산 보호 능력.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 S&P 500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 옵션을 매도하여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옵션 프리미엄은 일종의 보험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상쇄하여 본주 대비 손실률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어력이 발휘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락장에서 본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한다면 이 상품의 안정성이라는 이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상승력, 상승장 추종력, 주가 상승분 포착 능력. 콜옵션 매도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 대가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경우 초과 수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해당 ETF는 90% 참여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에서 이 목표치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따라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장기간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이 추정력의 차이가 장기 수익률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분배율. 많은 투자자들이 커버드콜의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분배율입니다. 그러나 이 분배금이 ETF의 순자산 가치를 훼손하면서 지급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NAV는 ETF의 순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분배금이 NAV를 깎아먹으면서 지급된다면 이는 결국 내 원금을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타겟으로 하는 연 10%의 분배율이 기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수익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높은 배당률, 쫓는 것은 장기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핵심 기준을 가지고 이제 실제 백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S&P 500 본주와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백테스트는 2025년 1월 종가에서 11월 종가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주가 수익률 비교. 배당을 제외한 순수 성과를 말합니다. 먼저 분배금을 제외한 순수한 주가만을 비교하여 이 상품들의 기본적인 자산 증식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 1월 종가에서 11월 종가까지 S&P 500 본주는 약 14.84%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은 14.16%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분배금을 제외한 주가만 놓고 보면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이
본주 대비 근소하게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승 추정 목표 90%에 비교적 접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락 방어력 구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하락장 2025년 최저점 기준 S&P 본주는 전고점 대비 19.03% 하락했고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같은 기간 18.92% 하락했습니다. 하락장에서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종목이 본주 대비 약 0.11%포인트 적게 하락하며 미세하게 더 나은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커버드콜 전략이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니었음을 보여주지만 기대했던 드라마틱한 하락 방어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락 시에는 두 상품 모두 시장의 움직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3. 배당금 재투자 시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커버드콜 종목의 진가는 높은 분배금입니다. 이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 장기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5년 1월 종가에서 11월 종가까지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하여 총 12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비교했습니다. 총 투자금 11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총 투자금은 각각 1100만원이고요. 분배금을 모두 재투자했을 때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종목이 본주 대비 더 높은 최종 수익률 19.76% 그리고 본주가 15.3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커버드 콜이 높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함으로써 본주의 주가 상승 제한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음을 의미합니다. 배당금을 생활비로 활용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월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즉시 인출하여 활용했다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수익률은 본주가 14.97%로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생활비 분배금,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60만 5,975원을 확보한 반면에 타이거 미국 S&P 500은 6만 5,144원을 확보했습니다.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주가 상승분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매월 안정적인 현금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자, 무조건 본주가 좋다, 무조건 커버드 콜은 나쁘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핵심은 투자 목적입니다. 젊은 연령대, 최대 수익률 및 장기 자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S&P 500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본주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하락시 2배 또는 3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하여 상승장에서 폭발적인 수익률을 가져가는 전략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마련 및 현금 흐름 창출이 목적이라면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커버드 콜 ETF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분배금을 통해 세금 이슈를 관리하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최종 가이드입니다. 젊은 연령대 20, 30대라면 S&P 500 본주를 기본 베이스로 꾸준히 모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 이후 45세 이후 가까워질수록 부족할 수 있는 생활비를 보완하는 역할로 타겟 데일리 같은 3세대 커버드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조합 전략을 고려해 보십시오. 자, 절대로 높은 분배율만 쫓는 것은 가장 위험한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부 고위험 종목들은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지만 결국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최대 10대1 액면 병합을 발표하는 등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기반의 타겟 데일리 종목들이 훨씬 안정적이며 이 종목들의 운영이 투자 초기 컨셉에 맞게
잘 유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P 500 본주와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의 백테스트 결과를 통해 두 상품의 특징과 최적의 활용법을 명확히 알아보았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면 본주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생활비로 활용할 현금 흐름은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 최종 핵심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3세대 커버드 콜 종목들이 투자 초기 컨셉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다양한 종목의 백테스트 결과를 꾸준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